저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고조원입니다. 오늘은 평택 관련된 이야기 해볼 거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대출 규제 직격탄, 평택에 떨어졌다. 이 기사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평택 지역을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 평택에 있는 아파트 사요 마요, 그리고 또 경매하시는 분들은 평택에 있는 아파트 무리해서 입찰을 해요 마요,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내용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공급이 무자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올해 평택 입주 물량은 1만 가구, 내년에는 7,581 가구가 들어오고 27년도에는 1만 가구 이상 입주를 할 예정이다. 평택은 최근 몇 년간 몇 개 신도시들이 있죠.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다양하게 좀 동시에 개발이 진행이 됐었는데, 문제는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부동산에서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공급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수요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많으면 단순히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팔리지 않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1200가구 모집에 38명만 청약을 넣었다는 사례가 기사에도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미분양에 대한 부분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역 자체 신뢰가 무너졌고, 그리고 평택이라는 지역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예전보다 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 미분양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좋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안 좋은 일이 겹겹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이제 6.27 대책과 9.7 대책으로 해서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6.27 대책 이후에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해버렸죠. 그리고 9.7 대책 이후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들은 전세대출 한도를 2억으로 조정을 했고, 또 경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LTV를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엔 매매사업자를 내서 입찰하고 낙찰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싸게, 정말 싸게 받아서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대출이 안 되니까 그냥 내 생돈으로 다 여기에 올인을 해서 경매 같은 경우도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평택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울처럼 비싼 지역은 아니라서 수도권처럼 똑같이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결국 무주택 실거주자 말고는 대출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대출 없이 부동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그럼 이제 경매하시는 투자자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계속 그런 영상들, 그런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경매로도 대출을 받아서 여러 군데를 살 수 있다. 무리해서 P2P를 받아서 캐피탈을 이용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나 영상들이 계속 나올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싸게 산다라고 해도 사줄 사람, 임차인 맞춰지지 않으면 그냥 온전히 이자 다 때려 맞는 거예요.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싸게 사서 바로 판다는 겁니다. 하지만 평택은 싸게 사도 대출이 막혀 있어서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실거주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걸 사줄 투자자에게 판다라는 관점으로도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판다라는 구조가 성립이 안 되는 지역이 지금은 돼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대출 막아놨죠. 투자자들 못 들어오게 막아놔 있죠. 그리고 무주택 실거주자들만 들어오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매로 싸게 산다라고 해도 저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매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고, 투자 이 세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말 많이 듣게 됩니다. 경매라는 거는 그냥 싸게 사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언젠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언젠간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경매 투자자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투자자라고 하면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고, 단순히 매수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의 매력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는 순간 수익이 발생을 해야 돼요. 사자마자 시장가보다 더 싸게 들어가야 되고, 필요하면 바로 매도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황금성이 뛰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경매 투자자로서
이게 황금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공급이 쏟아지고 있고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서 기다린다는 건 경매 투자자한테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 경기, 수도권 지금 대출해 주지 않는 곳에 내가 무리해서 싸게 산다라는 관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에서 기본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뉴스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싸게만 사서 내가 이거를 이득을 취한다라는 것들은 황금성이 좋아야 돼요. 황금성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택 같은 지역은 이 지역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1200가구 모집에 38명만 접수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1200 새 아파트를 만들어 놨는데 38명만 이걸 사겠다, 이걸 접수했다. 라는 겁니다. 분양조차 흥행에 실패했는데 내가 낙찰받는다고 누가 사줍니까? 청약도 안 되는 집이 경매 낙찰자 손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매수자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혼자 위로를 한다고 해도 현실은 그런 겁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기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한 더 시장 같아요. 얼어붙은 상태라고 봐야 되고 특히나 평택 같은 지역은 경매에서도 냉정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꼭 이걸 해야 될까? 경매 투자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쟁자들이 적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경쟁자들이 적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내가 온전히 다 때려 맞고 그리고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8% 12% 이렇게 나오고 무주택 1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을 더 추가한다고 해도 1.1%라고 하지만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대출을 안 해주는 부동산을 내가 사서 유지를 한다. 그리고 사줄 사람이 없는 공급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내가 경매로 낙찰받는다. 정말 싸게 산다라고 해도 내가 현금에 대한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또다시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매에 당한 사람의 물건을 사서 내가 다시 경매를 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또 지겹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 아파트를 지금 경매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매 투자자잖아요. 저는 경매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자입니다. 돈 되는 건 다 해요. 근데 서울, 경기, 수도권은 지금 현재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 빌라도 돈이 되면 합니다. 전 빌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상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이 되면 해요. 근데 지금 이 시장 굉장히 중요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이 시장 속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기회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 가족한테 부동산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방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 대출이 되는 아파트, 그리고 되게 미지근하지만 수요가 있는 아파트, 공급이 없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하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대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경매 낙찰 받아도 투자자들이 실제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양도세가 기본적으로 2년 안에 팔았을 땐 77%를 내야 되는데 매매 사업자를 내면 양도세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단순히 싸게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단타를 치고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살아 있어야 돼요. 평택은 수도권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닫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지방을 무시하고 있지만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장기적인 변수가 있겠죠. 물론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내 6개 공장 중에 5 공장 착공을 준비 중이다. 뭐 이게 호재가 될 수는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공장이 돌아가면서 직주 근접 수요가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평택이 반등을 하고 올라가겠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돼요. 경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아파트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평택은 공급 폭탄과 대출 규제로 경매 투자자에게 위험한 시장이다. 그리고 경매의 본질은 싸게 사서 바로 판다인데 평택은 이 구조가 막혀있다 현재. 대안은 지방 아파트다. 대출이 가능하고 매매 사업자 혜택까지 활용할 수 있다. 평택은 언젠간 다시 오를 만한 지역입니다. 호재들도 많고
서울이랑도 가깝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의 선택은 지방 단타 전략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아파트 사서 파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거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뭐 그런 걸 왜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투자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좀 받쳐져 있고 공실이 좀 부족하지 않고 '내가 이 시세보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방에 있는 입지 좋은 메이커 아파트도 현재 싸게 살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싸게 사서 단타를 해 가면서 이 CD를 모으고 지금 수도권에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매나 급매 이런 것들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럼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를 하고 경매로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보자.' 저는 항상 이런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본인이 투자하는 거고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도 뭐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몇 가지 좀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예전에는 정말 없어서 못 샀죠. 평택에서 매물 나오면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확실히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내가 좀 영리하게 경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기다린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다리겠다라고 했을 때 진짜 10년 이상 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이런 기사들 나오면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